저희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션을 맡은 한국노총경제연구원의 심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구한민 선생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논문 주제 발표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임병진, 권성문 선생님께서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이 진행률에 미치는 요인에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토론은 성결대학교의 김단양 교수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김영단 박사님께서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자리에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꽤 많더라고요. 두 분 발표고, 두 분 토론인데, 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또 굉장히 좀 생산적인 주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임병진 구한민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을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병진 선생님께서도 한 20분, 30분씩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 두 분께서 지금 제가 연락 받기로 이렇게 지정 토론으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종합 토론을 다 하시도록 두 분 발제 토론자들께서 연락을 받으신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지정 토론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따로 연락을 받은 거는 없어서 그냥 이 세션에서 네네. 네,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두 분 다 아마 두분 다 발표 자료를 보셨을 테니까요. 그 두 분께서 각각 좀 이렇게 다 토론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구현민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과 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구한민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부터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이 논문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결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첫 번째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파괴적 혁신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 신기술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선 이 4차 산업혁명 핵심이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지능화 기반의 광범위한 신기술 보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불리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 말고도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범용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기술이라는 게 예전의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나 전기에너지와 같이 단순히 그 기술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접목을 해서 이 범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제 주로 자동화가 노동시장이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업이나 산업과 갖는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수행이 되었었는데 이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이 신기술이 혁신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로 대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수행을 해서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 국내 기업의 개수로 치면 9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사실 분석 자체는 대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측면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기업의 경제적 성과 간에 존재하는 인과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이 중소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장벽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혁신 활동은 중소기업에 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중소기업과 관련한 시사점의 도출에 주력하였습니다. 네, 우선 이론적인 검토에서 선행 연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게 경제학자 조지프 쉼페터 가설인데, 여기에서도 특히 쉼페터 가설의 두 번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쉼페터 가설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와 혁신을 다룬 가설인데, 이 가설 같은 경우에 기업의 규모와 혁신성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혁신적이다, 비례적으로 혁신적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혁신성이라는 게 또 이제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그런 관계들이 또 있다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인과성,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생성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내생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전에는 그런 연구들이 잘 수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의 주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 가설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이 인과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를 설정을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통계적인 모형은 기본적으로는 인과적인 효과 추정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카운터팩추얼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인과적 효과를 추정을 하는 거는 가장 이제 인과적 효과의 그 근본 위제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 그래서 무선 할당을 하고 무선 배치를 하고 무선 표집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게 사회 조사에 관한 연구다 보니까 관측 연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좀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성향점수 매칭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이 성향점수 매칭의 이론적인 기반은 잠재적인 결과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인 결과 프레임워크는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약에 똑같은 기업이 도입을 했다, 도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결과의 차이들을 빼면 그것들이 순전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기업은 하나의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도입을 한 기업이 도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결과를 산출했을까? 그리고 반대로 도입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 아는 기업이 만약에 도입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를 산출할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차이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도입했을 때, 도입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트리트먼트 이펙트라고 두고 이 선택 평형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통계적인 해결책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향 점수를 추정을 하는데, 이 성향 점수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 다양한 공변량 아니면 통제 변수를 활용을 하는데, 이 통제 변수와 공변량을 하나의 점수로 그 PCA를 하듯이 하나의 점수로 추격을 해서 그 점수를 바탕으로 유사한 기업을 매칭을 하는 과정이 성향점수 매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점수 추정에는 여러 방법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저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 성향점수 추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점수 매칭은 이 공변량의 정보를 요약을 해서
이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통계적으로 좀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하는 기법이고, 이 처치 효과의 편향을 줄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이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체 매칭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모든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용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집단 대상 평균 처치 효과라고 하는 AT를 추정을 했습니다. 자료랑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의 기업 활동 조사 응답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기업 활동 조사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 대부분의 사회 조사가 그 표본 조사인 걸 감안을 하면 이 기업 활동 조사가 조금 특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 활동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체로 이렇게 존립이 지속 가능한가, 그래서 그 기준을 상용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전 산업의 기업 13,000개를 대상으로 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그런 서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베이를 단순히 단년도만 활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전처리를 일단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업의 그 특성을 종단적인 특성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3년도에 걸친 기업 활동 조사의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전처리하고 결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에서는 성향 점수 매칭을 하는데 공변량을 활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칭된 결과에서는 처치 변수와 결과 변수만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결과 변수와 처치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 가설을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활용 여부가 연간 매출액에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적 성과는 연간 매출액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한 부분은 이 신기술 활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서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공학, AR, VR 같은 이 9개의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치 변수로 활용을 할 수 있었고, 공변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하나하나 이론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토론자님들께 풀페이퍼를 보내드린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수가 결과 변수와 처치 변수가 있고, 공변량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많은 특성이 다를 텐데, 그 특성을 동일하게 교란 변수에 따른 선택적인 편향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 성향 점수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렇게 다 공변량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단연도의 자료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분석을 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T-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T-테스트를 실시를 하는 결과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T-테스트로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여부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내생성의 결과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성향점수 매칭 같은 그런 이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저스티피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변량의
특성이 다르다 이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기술 통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한 기업들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인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다양한 공변량에서 체계적인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연속형 변수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항형 범주형으로 이루어진 변수들을 대상으로는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서 또 이 비율들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공변량들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관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상관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이 중소기업 여부와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와 중소기업의 여부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는 0.13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이 서로의 관계를 통제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보시면 이 주목하실 부분이 정속 변수가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전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회귀 분석에서와 달리 제가 그 성향점수 매칭을 써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가 여러 다른 특성에 따라서 다른지 이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속 변수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로 두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OLS를 쓴 게 아니라 프로빗 회귀 분석을 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를 이렇게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회귀를 한 결과로는 이렇게 보시듯이 여러 변수들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과적인 처치 효과를 올바르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처치 집단과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 있게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을 해야 되고 성향 점수 매칭 분석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성향점수 추정 그리고 성향점수 매칭을 한 것이 이렇게 데이터에 잘 적합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통지지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공통지지 영역을 통해서 이 통제 집단의 관측지와 처치 집단의 관측지가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 그래서 이 거의 100% 오버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치 효과 추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로짓 분석에서 나아가서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 성향 점수를 추정하고 성향 점수의 성능을 조금 증강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향 점수 매칭을 한 이후에 성향 점수 매칭 이전에는 이 공변량,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점수들이 조금 아래 위로 불균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성향 점수 매칭한 이후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공변량의 균형성이 확보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성향 점수를 통해서 이제 균형성을 확보를 한 건데 이 개별적인 공변량의 밸런스도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 매칭을 하지 않았을 때고 파란색이 매칭을 했을 때인데 여기 보면 민 디프런스가 매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매칭을 했을 때 0에 가깝게 군집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처치 효과 추정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인 처치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 대상 평균 처치 효과는
0.3289로 추정됐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 약 39%, 40%가량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적인 처치 효과가 누락된 변수의 편향에 의해서 강건한지 살펴본 결과 저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강건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본 부분이 제가 아까 13,000개의 기업을 다 함께 분석을 했는데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행 연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정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처치효과 추정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서 인과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43% 높았지만 대기업에서는 약 7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34%포인트의 차이로 매우 큰 수준의 괴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결론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논의와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을 실시를 한 결과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기업의 차이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기업에서는 다양한 특성들의 차이가 있었다. 이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활용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기업 간의 불일치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인과적인 처치 효과, 그리고 이 인과적인 처치 효과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난다는 점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기업의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역시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이 범용 기술로 기능을 하면서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기술 혁신의 과정 또는 성과일 수 있다는 점, 이것들을 내포하는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기술 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주로 기업의 네트워크나 기술 혁신에 관한 요인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서 혁신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다는 기업 혁신의 강한 메커니즘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이 어쨌든 체계적인 편향을 내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기업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또 대기업의 시장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연간 매출액은 약 40%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이론적인 기반에서 봤던 슌페터 가설의 역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가 있고, 그리고 또 신기술이 범용 기술로 기업의 혁신 메커니즘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신기술의 초기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 대부분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기업의 기술이라는 것들이 S자 곡선을 그리면서 비선형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적인 영향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이 중소기업에서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그런 혁신적인 성과가 더 높다는 주장,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보다 여전히 혁신성이 더 높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상태에서 이 연구 결과를 확인을 한 것인데
여전히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대기업의 혁신 역량이 우세하고 그것이 다시 더욱 풍부한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강화 메커니즘이 조금 더 지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기업으로의 집중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스마트 시티에서 기업의 양극화 확대와 이 중소기업의 성장 속도 둔화가 이 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연계한 이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그리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심폐터 가설의 내생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걸 실증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의의가 있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산업 연구에 잘 활용되지 않았던 성향 점수 매칭 거기다가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성향 점수 증강 점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에서 이 중소기업의 혁신성 그리고 혁신성의 강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의 한계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구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료의 측면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100%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함께 시사점도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걸로. 지금은 더 잘 네,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잘 안 들리는군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 민병진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발표해 주시고 그 뒤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산업단지 입지 환경이 분양률 및 가동률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차로는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론적 구찰, 선행 연구 검토, 실증 분석, 결론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연구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이제 산업단지란 공업활동을 위해 공업용으로 토지가 개발되어 다수의 산업시설에 대규모로 집적해 있는 일정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산업단지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다른 토지이용 계획과 공업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업종 및 업체들의 직접적으로 공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 관사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이 용이해지고 산업단지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주력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미분양 산업단지 발생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문제가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경북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연평균 수요 면적 10배 초과 및 미분양 산업단지가 전국 최대라는 타이틀을 안고 산업입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위해서 그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5년 7월 그 미분양 면적이 연평균 수요 면적의 10배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국비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산업 입지의 초과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일반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지정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바 산업 입지 공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경상북도 내 입지하고 있는 151개소의 산업단지 대상으로 산업단지 분양률 및 가동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의 분양률 및 가동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률 및 가동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산업단지 분양률 및 가동률로 설정하고 경관연수, 조성상태, 도시계획 요인, 접근성, 유치업종, 가동업체 비율, 그 밖의 사항 등 약 30개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이론적 고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론적 고찰은 이제 산업단지의 직접 경제에 있었는데 산업 직접은 동일한 종류의 산업이나 여러 종류의 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밀집하는 입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비슷한 업종끼리 일정 지역에 밀집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 클러스터 이론보다 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을 통해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죄송해요. 직접 경제 효과라 합니다. 산업 직접은 19세기 후반 웨버의 공업입지 이론에서 산업의 집중화를 통한 효율적 생산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이제 공업입지론에서는 산업 직접을 공업입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공업입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과 분산으로 설명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로부터 산업 직접 이론이 변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직접 경제의 외부 효과는 크게 지역 경제와 도시화 경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현황으로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는 1262개소이며 총 지정 면적은 145,000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11만 4,899개사로 전년도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고용은 228만 282명입니다. 입주업체 수는 국가산업단지가 전체의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고용 인원은 이제 전년도 대비 1.2% 증가했으며 전국 산업단지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시도별 산업단지의 현황은 그 총량 기준으로 경남이 207개소, 경기 192개소, 충남 165개소, 경북 151개소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전남, 경북 순으로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내 산업단지 현황은 경주시 36개소, 포항시 13개소, 구미시 12개소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구미, 포항, 경주 순으로 산업단지가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의 분양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고요. 이제 조성철님의 이제 산업단지 배후 지역의 정주 여건이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받고, 정상국 외에 이제 한 명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성 및 분양률에 관하여 알아보고 분양률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조성의 계획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도 검토하였고요. 이제 박강진, 이재탁, 이은혁, 최준석 님의 이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제 실증 분석으로 넘어가면, 이제 변수는 종속 변수로는 분양률과 가동률을 각각 그 다중에게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경과년수에는 10년 미만, 조성 상태는 미개발, 조성 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조성 상태에는 미개발은 이제 산업단지가 승인은 났지만 아직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 않는 산업단지를 말하고, 이제 조성 중인 상태는 산업단지가 분양도 돼 있고 이제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종별은 이제 음식료, 섬유유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으로 이제 합쳐서 돌렸습니다. 이제 다중회계 분석을 실시했을 때 분양률을 먼저 보면은, 이제 경과년도에 10년 미만 조성 상태의 미개발, 이제 도시계획 요인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리 여부, 그 밖의 사항에는 유치업종별 가동업체 비율에서는 운송장비, 그 밖의 사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 횟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희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이제 경과년수, 이제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경과년수, 조성 상태, 유치업종별 가동업체 비율, 그 밖의 사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과년수에 대해서는 조성된 지 10년 미만 경과된 경우 분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산업단지 조성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성 상태에 대해서는 미개발이 적을수록, 즉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의 바로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고, 이제 가동업체 비율의 경우 운송장비의 가동업체의 비중이 클수록 분양률이 높고, 유치업종별 가동업체 비율 중 운송장비는 17.8%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상북도 내 인근 지역의 입주업체들이 대부분이 운송장비 업종을 선호하고, 그에 따라 경상북도 내 많은 산업단지가 운송장비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산업단지일수록 분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양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13.9%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분양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변경 횟수가 적을수록 분양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 변경이 잦은 경우 불안정한 산업단지로 보고, 입주업체는 안정된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속 변수를 가동률로 돌렸을 때 결과입니다. 이제 유의한 확률은 조성 상태의 조성 중 도시계획 요인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여부, 접근성에는 톨게이트의 옥티로 인해, 유치업종별은 음식료, 섬유유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 밖의 사항에서는 분양가입니다. 이제 분석 결과
이제 조성 상태에 대해서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5km 이내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톨게이트 1km 및 3km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치상 지리적 환경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상 산업단지 입지에 제약이 있으며, 입지한다 하더라도 톨게이트의 산업단지까지 직선거리의 1에서 3km이므로 현실적인 이동거리는 오히려 멀어 지리적 환경이 좋다고 보기 어려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동업체의 비율 경우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전기전자, 운송장비 가동업체의 비중이 클수록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경상북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운송장비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가동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장 원칙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지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산업단지일수록 가동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입주업체들에게 행위 제한의 의미로 다가와 오히려 가동률이 낮게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 중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은 유치업종별 가동업체 비율 중 운송장비이며 그 외 음식료, 철강, 섬유의복, 전기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분양률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0년 미만일수록 미개발 산업단지일수록 운송장비의 가동업체 비중이 적을수록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수록 사업시행자 변경이 잦을수록 분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는 가동률에 대해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일수록 톨게이트 5km 이내에 위치하는 산업단지가 아닐수록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운송장비 가동업체의 비중이 작을수록 분양가가 높을수록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산업단지일수록 가동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률과 가동률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가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은 바로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조성 완료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능력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주요 업종 및 입주업체별 업종 조사를 통해 입주업체가 선호하는 유치업종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산업단지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입주업체의 입주 및 가동, 즉 산업단지 분양에 실질적으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면 입주업체의 업종 및 업태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과 같은 개별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명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발표 두 분께 30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퍼펙트하게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각각 보셨던 그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부하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잘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결대학교의 김다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한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논문 자료 잘 봤고요. 그리고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이 논문 자료와 발표 모두 보고 듣고 그리고 그거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잘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학술 논문으로서 연구 질문, 이론적 기반, 방법론적 고민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향 점수 매칭 기법을 사용해서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노력한 점도 되게 높게 보였고요.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새로운 방법도 도입한 것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논문하고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연구가 이게 너무 다양한 것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의 순서적 정리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문을 내려갈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조금 설명드려서 이제 논문이 조금 더 잘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연구의 핵심이 중소기업 중에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발표나 논문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계량적인 모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통계적인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이론적 토대의 계량적 모형이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핵심 변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이론적 경제학적 모형이 있으면, 그리고 통제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서 이제 방법론적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론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매출액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콕 더글라스 생산함수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모형을 좀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더 깊이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9개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거기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4차 산업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가정이 연구의 가설을 이제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였어요. 즉 4차 산업 기술을 한 가지만 하면 4차 산업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좀 여러 단계로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서 그렇게 나눈 그 한 가지 말고도 뭐 2가지 사용한 곳도 있을 수 있고 뭐 3가지 사용한 곳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의 차이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면 좀 더 이렇게 결과 부분에서 다양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점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즉 하나만 사용하는 기업과 9개 모두를 사용하는 기업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뭐 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석상에서 조금 더 넣어주면 좀 내용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퍼 상에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결과 테이블 표 4에서 통제 변수들의 효과도 같이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페이퍼 상에서 또한 이 결과표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연구의 모형도 자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점에서 4차 산업 기술의 활용이 39%의 매출액을 증가시킨다고 결론 짓고 있고, 또한 대기업의 경우 77%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4차 산업 기술을 좀 활용해야 하는 게 결국 이제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생산 함수에 대한 설명, 즉 노동과 자본 투입보다 기술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 모형을 먼저 설정하고, 그래서 결국 노동과 자본 대비하여서 기술 혁신이 얼마만큼 더 강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더 부연해서 넣어준다면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한민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그 다음에 네, 이어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김영담 박사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게 좀 너무 힘드시면은 괜찮으세요? 바로 네,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바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민병진 학생 그 연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산업단지 연구들이 수도권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데 경상북도 지역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석사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진행의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단지 분양률과 가동률에 대해 분석을 한 연구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의 어떠한 입지 환경이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선행 연구에서 영향력을 밝히지 못한 입지 환경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입지 환경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 연구의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로 연구를 진행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적인 배경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나 가동률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산업 구조 등의 파악이 필요하고 이러한 배경들이 산업단지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이를 변수화해서 사용하면 전반적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독립 변수가 사실 너무 많아서 무엇에 딱 초점을 두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영향력을 밝히지 못한 변수를 위주로 연구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더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점은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의 차별성을 이제 가동률을 추가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중요한 변수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분양률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동률에 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행 연구도 조금 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연구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차별점을 좀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그 결론을 이제 시사점으로 도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거에 있어서 논문이나 발표 자료에서 기초 통계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에서도 샘플 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표 같은 데서도. 근데 아마 그게 경상북도 산업단지 수로 판단되긴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논문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분석하실 때 TC와의 거리, 주거지역과의 거리 역시 이제 그 뭐 5km 이내의 변수는 유의하고 뭐 8km는 유의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약간 자의적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민병진 학생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들리세요? 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네. 그 구하민 선생님하고 민명진 선생님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방공개평가원의 김영담 박사님께서 이게 이름이 소문이 비슷하네요. 네. 같은 김씨여서 네. 또 뒤에 단도 똑같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김단양 교수님 또 처음 뵈서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뭐 조금 제가 들은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한민 이제 학생 아마 이게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의 한 일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뭐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배경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계량 경제 또 지역 경제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경영학 베이스의 이제 접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번 보면은 기업적 측면에서 이제 경제적 성과라는 거를 보면은 사실 슈페터나 이제 혁신의 이론은 이제 과거에 이제 출발된 거고 지금에서 경영학의 이제 화두라는 거는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한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사회적 책임이 이제 확대돼서 이제 사회적 가치 CSR, CVR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제 그쪽이 이제 화두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물론 논문은 이제 혁신이라는 거에 좀 한정됐지만 저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큰 틀은 사실은 혁신과 이제 지금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배경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성과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좀 단순하게 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출. 근데 경제적 성과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경영학에서 보면 이제 재무적 성과가 있는 거고 또 비재무적 성과도 이제 하나의 경제적 성과로 지금은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재무적 성과에서는 경제적 재무적 성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매출을 잡으셨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매출액이 크다는 건 이제 규모가 크다는 걸 의미하지만 실제 어떠한 분석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게 매출이 경제적 성과로만 또 볼 수 없는 부분, 이제 물론 한계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은 과연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매출만 높다고 그게 경제적 성과가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이제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혁신을 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부채가 늘어가는데 매출만 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을 투자해라. 이렇게 좀 단순한 논리로 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도에서 이제 배경에서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좀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논문 제목인데요. 이제 저는 이 논문 제목을 처음 받았을 때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이미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 때는 저희가 통상적인 통념을 깨는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어지는가 하니까 이어질 수 아닐 수 있다라는 저는 호기심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어진다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념을 깨는 게 아니라 통념을 확증 검증해 주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좀 오히려 그 왜곡을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고 또 결론들도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의 비중이 뭐 굉장히 뭐 아마 1%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그러한 혁신적인 성과들이 결국에 대기업에서는 훨씬 더 크게 발생되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이제 덜 발생되는 차이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는 이제 그겁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이라는 것이 전제로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혁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영 성과에 미친다. 그래서 이제 뭐 경영 성과가 매출이 됐든 어쨌든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왜 기업이 혁신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되돌아보면은 비용 대비 이제 효과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그 혁신의 여부를 원 단위로 계산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했냐 안 했냐지만 같은 기업에서도 그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을 도입하는 거에 비용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3억 정도 수준에서 뭐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또 뭐 100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럼 100억을 들였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메커니즘 부분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 혁신을 하면은 당연히 수요 확대가 되는 거죠. 수요 확대가 된다는 거는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은 비용 절감이 있어야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또 산업 분류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크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자본 집약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날 큰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이제 어떤 그런 것만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하는 데를 보면 자본 집약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떤 지렛대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만큼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그런 것들이 매출과 이익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뭐 저기 노동 집약 산업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는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중소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이거다라고 좀 너무 단편적으로 좀 접근되진 않고 좀 맥락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민병진 학생 선생님의 이제 논문은 이제 잘 들었고 아까 뭐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셔서 사실 저는 뭐 큰 거는 없고 다만 이제 경북 지역에 좀 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51개 이제 산업단지를 샘플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변수들이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협소한 지역 내에 그러한 변수들이 나타나기는 그러니까 변수 간의 유의미성이 나타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잘라서 1kg, 5kg 뭐 자르다 보면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국 단위로 이거를 이제 공간적 범위 또는 기업 수의 범위를 확대하면 좀 보시고자 하는 변수들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봐요. 거리라는 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수도권에 대부분 있는데 수도권에서 가깝게 되면은 당연히 분양률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저쪽 뭐 부산 지역 멀어질수록 굉장히 어떤 거리 변수는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그 변수가 가지는 유의미성이 분명하게 더 드러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이 경북 지역에 한정하지 마시고 좀 전국 단위에서 분석을 하면 어떤가. 그 안에서 이제 경북 지역의 의미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시점이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횡단면으로 딱 자른 거기 때문에 시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수들이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냥 딱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서 그냥 누적치만 딱 보게 되니까 그 영향력들이 시계열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논문인데요. 산업단지 입지 환경이 분양률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인 거면은 아까 결론에서 이제 그냥 산업단지 입지 환경을 떼면은 분양률에 미치는 뭐 다양한 요인에 관한 연구는 뭐 1, 2, 3, 4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제 보시려는 어떤 특정 변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입지 환경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입지 환경이라면 다른 거는 이제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그래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변수들을 좀 부각해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면 좀 더 이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윤상 박사님께서 그 구한민 선생님하고 윤명수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일단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선생님께서 그 두 분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얘기한 걸 물어보시고 진행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구한민 선생님께서 그 끝에 이제 말미에 죄송한데 이게 기술을 도입을 하면은 목소리가 혁신의 끊겨서 성과로 잘 안 들리는 것 기술이 같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은?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테더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안 들리세요? 네. 아, 네네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구한민 선생님께서 그 결론 부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이 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마찬가지로 좀 더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대기업의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보면은 똑같은 기술을 넣었는데 대기업이 성과가 좋은 얘기는 대기업이 더 자본이 많고 더 노동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기술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해된, 아까 지금 잘못, 저같이 오해를 하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지금 세웠던 가설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기술의 중요성보다는 똑같은 기술이면은 노동과 자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또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자체가 이게 서비스단에서 제공하는 기술인지 아니면은 그 인프라단에서 제공하는 기술인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성과가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변수라든지 좀 통제가 된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것들은 아마 연구를 더 진행하시면서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그 아까 이제 계속 내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이건 투스텝을 돌리겠구나, 그 내생성을 통제를 해가지고 아 이거 변수를 잡아서 하겠구나, 이제 랜덤 포레스트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하시다 보니까 아까 한 개도 기술하셨지만 이게 각각의 변수 간에 그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위 논문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하나 페이퍼를 쓰신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잘 정리를 하신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병진 선생님도 되게 좋은 연구를 잘 들었는데 좀 궁금한 거는 굳이 이 거리 변수를 그 불린 형식으로 5km, 3km, 뭐 8km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그냥 몇 개 안 되면은 아니면 GIS를 분석하셔가지고 거리 변수로 차라리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변수 설명을 보면은 3km는 방향이 마이너스고 8km도 마이너스인데 5km만 양의 변수로 나오고 이게 거리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뭘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변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변수를 30개, 40개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개라도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썼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변수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법적으로 당연히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산단이라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넘기 때문에 아마 이 변수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른 거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생각에는 각각 산업단지 특성, 국가 산단이나 일반 산단이나 특히 농공 단지나 굉장히 이게 그 유형별로 분양률이나 가동률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없더라고요. 그 농공단지는 왜 분양이 더 안 되고 일반 산단은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차라리 좀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시사점을 꼽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세 분이 저 포함해서 세 분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구원민 선생님께서 좀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 풀페이퍼가 조금 길었는데도 이렇게 보내드린 거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 상세한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 분 교수님이랑 박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4차 산업 신기술 활용 여부 그 자체를 이렇게 좀 이항형으로 코딩을 하기보다 그 정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부분들은 제가 다 또 고려를 할 만한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학위 논문은 또
다른 주제로 구상을 하고 있어서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세 분 박사님이랑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보완 사항을 조금 반영을 해서 또 아티클로 잘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민병재 선생님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병재 선생님 혹시 제 말 들리셨나요? 아, 네. 네네. 끊겨가지고. 일단 저는 이제 변수 구성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산업단지 관련해서 엔지니어 쪽에서 그 승인 뭐 지정 그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뭔가 학술적으로 생각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논문을 보고 더 좋은 변수를 찾고 연구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넣은 이유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생각 안 나는데 2010년 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산업단지에서 그 수립을 안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그 이후 연도부터는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이제 수립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보려고 이제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박사님들의 이제 의견 주신 대로 반영해서 보완 잘해서 부분을 제대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그 김 교수님이나 김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 먼저 두 분께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혹시 저희들이 코멘트 한 것들 중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평소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되니까는요. 저희가 시간을 오늘 이렇게 드리는 김에 두 분께 뭔가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혹시 그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다들. 그러면은 저희 세션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해 주시느라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 김단아 교수님하고 기영달 박사님 이렇게 자문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좋은 시간 되면 좋은 날에 또 두 분 다 뵙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